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 와서도 끝까지 또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또 내가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인내심과 절제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가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를 꼽아 볼 텐데요. 이번에는 제 삶에 있는 경험들, 비유들을 통해서 더 쉽고 재미있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바로 좋은 정신력이었습니다. 좋은 정신력이 왜 중요한지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야말로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실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기 개발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정신력을 위해서 우리가 보통 자기 개발을 합니다. 내 안에 있었던 부족한 철학적인 요소들, 교육적인 요소들, 심리적인 요소들, 그것들이 부족하다고 느끼셨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원하고 또 내 안에 어떤 정신적인 무장, 멘탈적인 강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기 개발을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 좋은 정신력들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정신력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인내심, 절제력, 집중력. 와, 좋은 정신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적기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열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인내심입니다. 인내심. 그 다음에는 절제력, 그 다음엔 집중력, 그 다음엔 동기부여, 계획성 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인내심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끝까지 내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 의자에 앉아서 뭐라도 풀려고 하고 집중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내가 집중하지 못할 요소들을 다 멀리 해놓고 절제력을 발휘해서 계속해서 앉아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공부를 잘했던 분들의 특징은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또 절제력도 굉장히 강하죠. 특히 제가 제 경험 중에 하나인데, 군대에서 어떤 공부를 잘하는 친구를 만나봤더니요,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가장 뛰어났던 게 이 절제력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굉장히 제가 어찌 보면 악마의 꼬드긴 것 같이 그 친구한테 여러 번, 야, 우리 너 책 그만 보고 우리 놀자, 혹은 야, 우리 이제 끝났는데 일찍 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친구는 밤새서 책을 읽고 연등 시간마다 스스로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아,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내가 군대에 와서도 끝까지 또 공부를 하게 되는구나. 또 내가 공부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인내심과 절제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공부를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집중력이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집중력이 굉장히 부족해서 저희 어머님께서는 집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바둑학원에 보내셨거든요. 바둑학원에 보내면 거기 있는 수많은 친구들이 이 바둑 한 판을 이기기 위해서 뇌를 계속해서 굴리고 그 책상에 앉아서 끊임없이 이 바둑판을 보고 있습니다. 이 한 게임에 집중한다는 것이죠. 저도 그때 ADHD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둑학원에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특히나 이 집중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공부를 할 때 남들보다 효율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집중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죠. 집중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남들이 하나를 알면 하나를 기억할 때 이 사람들은 하나를 알면 두 가지, 세 가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죠. 왜냐? 누구보다도 집중하고 진심으로써 공부를 하니까요. 그래서 겉핥기식 공부보다는 우리가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란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당연히 이 집중력은 우리가 공부에서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나가서 어떤 예체능계에서는 대회나 어떤 것을 보여줘야 될 창작물이나
혹은 직장에 다니신다면 직장 생활에서 내가 업무를 하거나 상담을 대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것들에서 일상생활에서 집중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또 집중하지 못하면 간혹가다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우리 항상 야 집중해 집중해 정신 차려라는 말들을 많이 하듯이 정신력에서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배양시킬 수 있었던 게 바로 공부인데 그것들이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 다음에 동기부여와 계획성입니다. 동기부여는 굳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무엇이냐면 동기부여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려는 의지들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끈기와 의지들이 사실 여러 가지 인생에 있어서 경험들을 해나가면서 시작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낼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자면 제 영상을 보면서도 동기부여를 받으실 수 있겠지만 스스로가 마음을 다잡고 동기부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긍정적인 사고겠죠. 당연히 이것 역시도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향들을 하고 좋은 멘탈리티에 속해 있다는 사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획성인데요. 계획성은 무엇이냐? 단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막무가내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내가 잘하는 것만 하고 못하는 것을 덜하고 혹은 못하는 것을 너무 많이 하고 잘하는 것 소홀히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각자만의 공부 방법도 있고 그것들을 내 시간들을 배분하는 것들이 공부에선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왜냐하면 우리가 학생 때는 보통 모두가 같은 시간 속에서 경험들을 하잖아요. 뭐 누구는 고등학교 4학년, 고등학교 5학년을 거치는 분들 계시니까 똑같이 모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거치고 대학 수능을 보게 되죠. 물론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을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획적이어야 됩니다. 이 계획성은 결국엔 인생에 있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계속 사용하게 될 정신력 중에 하나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 그런 계획성도 좋은 정신력 안에 포함된다는 것.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특징 중에 정신력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란 것? 계획성이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번째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는 바로 습관을 통한 적응력입니다. 갑자기 제가 왜 습관 이야기랑 적응력 이야기를 할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뛰어난 적응력이에요. 근데 이 적응력이 단지 그저 뭐 MBTI로 따지자면 E 같은 거죠. 인싸처럼 안녕하세요. 뭐 반갑게 낯선 환경 속에서 적응할 수 있고 그런 적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통해서 적응해 나간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정신력이란 게 이것 역시도 무엇을 통해 얻어냈다고요? 공부를 하면서 얻어냈던 특성들이죠. 그러니까 공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결과 이 공부 잘했던 사람들은요 반드시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부하는 습관이죠. 내가 공부하는 습관이 들여야 반드시 매일매일 주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들이 결과물로 나올 테니까 이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 습관을 만들었고 이 습관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으니까요 이 경험마다 적응력이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딘가에 적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습관들이 뭔지 그것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 정신력이 뒷받침돼서 새로운 습관들을 만들어내는데 용이하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은 약간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가장 큰 예시를 하나 제가 들어봤습니다. 가장 큰 예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사들입니다. 의사. 왜 의사가 습관을 통한 적응력일까?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당연히 알고 계실 거예요. 상위 1% 수준이 아니라 더욱더 높은 경지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의과대학에 진학할 수 있죠. 이른바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 소수의 정예들만 갈 수 있는 게 바로 의과대학인데 안타깝게도 의과대학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모두가 의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은 다르시겠지만 저 같아도 의사가 될 수 있는 성적이라고 했었을 때, 의과대에 입학할 수 있는 성적이 된다고 했었을 때 의사를 선택하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의사를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선 그 뒤에 있는 수없이 많은 험난한 과정들을 거쳐야지만이 의사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의사가 단지 의과대에 들어가서 의사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무엇을 해야 되죠?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계속 또 경쟁을 해야 되고요. 거기 안에서 내가 하기 싫은 업무들, 하기 싫은 연구들, 하기 싫은 공부들을 끊임없이 이어나가야 됩니다. 또 이 의과대학은 기존 여타 대학의 2년제, 3년제, 4년제와 달리 더 공부하는 그 기간 자체가 길어요. 어찌 보면은 대학원의 석사과정만큼이나 길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의사가 되기 위해선 단계 과정마다 밟아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굉장히 고단하고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제가 구태여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 수없이 긴 어려운 과정들을 적응해서 견뎌내려면요, 이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버틴 거지, 저와 같이 이런 분들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런 것들 적응해 나갈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사분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공부를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 왜 의사가 될 수 있는지, 또 의사가 된 분들은 왜 공부를 그렇게 잘했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끊임없이 본인을 습관을 잡아나가면서 계속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 삶이, 그 경험들이 이미 학생 때부터 어느 정도 숙지가 되었고 경험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른이 되어서도 내 전공으로서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적응력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지력입니다. 유지력. 이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뛰어나냐?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내가 한 길을 파면 끝까지 이 길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유지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그 습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능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일이든 잘 적응할 수 있어요. 그저 내가 낯선 환경 속에서 행색을 내면서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낯선 환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습관을 만드는 데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 의사분들이 겪었을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지 공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왜 의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에 대한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본인 삶에도 그것들을 접목시켜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성공을 해본 경험입니다. 성공을 해본 경험들이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감이란 게 생깁니다. 자신감이란 게 생겨서 계속해서 내 안에 동기부여를 불어일으킬 수 있는 큰 요소거든요. 내가 어떤 것들을 성공해보고 이겨내봐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역경의 과정들이나 그런 순간들이 오더라도 그것들을 모두 극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해봐야, 내가 이겨내봐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것인데, 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공부를 통해서 시험의 결과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성적을 내가면서 공부를 잘했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하는구나, 그런 성공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들은 결국 우리가 살다 보면 시험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어떤 분야를 전공으로 삼든 무조건적으로 시험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결과물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결과물을 내야 할 때는, 이 시험을 볼 때는 당연히 모두 다 성공을 바라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그 시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공하기 위해 많이 애를 써봤고 또 성공을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분야에서 성공을 원한다고 했었을 때도 충분히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실패한 경험만 있는 것보다는 당연하게 성공을 해본 경험들이 많아야 내가 지금 당장은 실패하고 위축되고 아직 내가 뚜렷한 성과가 없더라도 내가 이미 학창시절에 성공을 해본 경험들 또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경험들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그것들을 쭉 밀고 이어나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험들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어낸다면 삶에 어떤 것이 생기냐면요. 활력이 생깁니다. 활력.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이렇게 내가 노력하고 이렇게 내가 내 재능들을 선택해서 꽃 피우고 이런 불편한 과정들을 견뎌내면서 밟아왔던 그 모든 결과물들을 성공해봤을 때 아, 내 삶에 그렇게 활력이 생기고 성취감이 생기고 그것들을 통해서 배운 것들이 당연히 생겨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공하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 한번 내 인생에 있던 어떤 성공이든 맛볼 수 있는 것이겠죠.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은 이런 경험들이 이미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어져 왔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제가 이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예시로 다시 한번 이해시켜 드릴게요. 무엇이냐면 제가 어떠한 한 친구가 저에게 와서 묻기를 선생님, 공부를 잘해야만 성공을 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라고 답했냐면 아니,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 확 100%로 성공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갑자기 뭔가의 변명거리를 삼았는지 뭐 의지될 만한 공감을 얻었는지 갑자기 기쁜 상태로 저한테 그쵸? 저는 그러면 이제 수학 공부는 포기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말이 듣고 너무 어이없어서 아니, 살면서 굳이 못할 필요는 없는데 왜 포기를 하냐? 아니, 저랑은 적성이 안 맞고 이 공부가 삶에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으니까 공부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론을 하죠. 성공한 사람들이 모두 공부를 잘했던 것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빠짐없이 성공을 한다고 저는 알려줬어요. 그렇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분들은 무엇을 하든 성공을 한다는 걸 제가 두 눈 뜨고 다 지켜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은 학번, 같은 동기인데 그분은 저보다 형이었어요.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재수생 현역생들과 함께 동기로서 삶을 같이 나눴었는데 그분을 보면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시고 잘해요. 다만 본인의 전공에 맞지 않아서 다시 한번 학교를 옮기신 건데 그분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웠던 것은 단지 어렸을 때 저는 되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구나. 되게 제가 말했던 이런 특징들을 갖고 계시는구나로만 그쳤었는데 그분이 돌연 갑자기 본인이 배우셨던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전공에 흔히 있었던 그런 커리큘럼과 과정들 그리고 이 전공을 택한 사람들의 직업군을 택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의 저와 같이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하기 시작하셨어요.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했었을 당시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구독자가 많을 거라고 예상하진 못하잖아요. 저 역시도 구독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유튜버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처음 시작했었을 때는 그렇게 구독자도 많지 않았고 단지 저처럼 아는 사람들이 구독을 하면서 같이 그것들 영상들을 봐주고 했었던 시점이 있었거든요. 그게 훨씬 더 몇 년 전의 일이긴 하는데 그분이 지금은 몇만 명의 구독자를 갖고 계신 한 명의 어엿한 유튜버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성공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 유튜브가 자라나는 그 환경들을 보면서요. 그분은 사실 주제가 그렇게 쉬운 주제는 아니거든요.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저와 같이 공부 채널을 하고 계시고 그럼 공부 채널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독자 수를 꾸준히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튜브가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요. 가장 크게 느꼈던 건 바로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다. 저분은. 그 사람, 제 동기와 같이 그 형은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미 본인이 능력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혹은 이것보다 더 많은 능력들 혹은 재능들이 그 선배, 그 동기분 형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았겠지만 공부를 잘했던 사람은 거의 다 성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어찌 보면 필연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미 이런 능력들이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능력이 이미 더 커져버린 시점에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는 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런 특징들, 특성들을 나를 기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제 부족한 부분들 또 배워야 할 점들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더 저라는 사람들이 커져만 가는 것 같아요. 공부를 통해서 인생에 있어서 계속 하면서 스스로를 발전시키면 당연하게 본인의 나름대로의 인생의 성공을 거둘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해서 만족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 인생의 행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특히나 공부를 신경 쓰고 제 이야기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얻으셨으면 좋겠는 게 본인의 자식들 혹은 뭐 친구들 혹은 뭐 언니 누나도가 될 수 있고 이분들을 이 영상을 보는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제 영상을 보시면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배우시고 이 사람들을 멘토링 하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안 볼 분은 안 보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더 소중하다는 것이죠. 왜냐? 공부를 그렇다고 모두가 다 잘하거나 모두가 열심히 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바라봐 주시는 분들은 그러한 낮은 경쟁력에 있는 이런 것들 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노력하셔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어영부영 뭐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하다못해 그것들을 해나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부족했었던 내 여러 가지 정신력, 적응력, 경험들을 충당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바로 이번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제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세 가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고 본인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큼 공부는 소중하고요. 공부는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도 나중에 그것들을 느꼈듯이 여러분들은 조금 더 이른 시간에 그것들을 또 남들이 같이 공부하는 시간에 더욱더 열중히 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시면서 공부하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줘요 진쌤의 진쌤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